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전번 이제 11월, 12월 달에 부동산 실명법과 가등기담보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강으로 왔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또 모르고 또 안 나오신 분도 오전반도 막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에 주택하고 상가를 했어요. 주택하고 상가. 그럼 그 주택하고 상가하고 해서는 구종대 여러분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이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듣고 오면은 나중에 듣기에 편하니까요. 그래서 꼭 한번 그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셔요.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지금 보면 구분 소유권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봐봐. 제목을 잘 봐봐. 제목을 큰 것 한번 보죠. 구분 소유권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요. 2번 구조상 유용상 뭐가 있고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구분 소유 설정 행위를 하고, 4번은요 등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봐요. 집합건물이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전유 부분이 있고, 전적으로 소유하죠. 전유 부분이 뭐냐, 실평수예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있죠. 대지. 왜요? 땅 위에 뭐가 있죠?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유 부분은 뭐고 공용 부분은 뭐냐, 전유 부분은 여러분요 305면 실평수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걸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이제 집합 건물은 이렇게 땅하고 건물인데, 이 건물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아직 설명을 안 했어도 전유 부분이란 게 뭐냐, 집합 건물은 전유하고 공용 두 개밖에 없는데,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을 빼면 전유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요, 전유 부분 빼고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 빼고, 나중에 보면은 의의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땅이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 보면 아파트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알죠?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등기법 배우셨죠? 등기법에서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대지권 등기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구분 소유자의 의무하고 책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대해서 뭘 한다?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책임을.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의무하고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요. 6번에 이런 뭐가 있죠? 6번은 관리단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단. 그래서 관리단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헷갈려요. 이 관리인 있죠. 관리인. 이 관리단은 뭐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관리단이라고 하는데,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아파트 관리 소정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데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관리인하고 아파트 관리 소정하고 똑같은 것처럼 써져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관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을 딱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고 해놓고 딱 읽으면 잘 감이 또 다 안 오게 쓰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합건물법은 우리만 이게 보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인가 무슨 법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우리 공법 가르치는 이적 선생님 있잖아요. 이적 선생님이 뭐냐면 주택관리사도 같이 강의를 하거든요.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좀 더, 저보다는 좀 더 뭐 관리는 구비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좀 더 명확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그 법을 배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관리단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관리단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없죠. 그래서 요즘 다 편법으로 뭘 쓴다? 동대표를 뽑잖아. 동대표. 그러니까 그 동대표들이 모여 있는 것을 관리단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단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누구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보는단 말이죠. 이제 관리위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장 봐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알겠죠? 그 다음에 규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집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규약 봐봐, 규약.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규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집회가 있죠. 집회. 우리 보면 아파트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집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실래요? 11번에 보면 뭐라 나왔죠?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이런 우리 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입주하면 입주 장사 한번 하죠. 분양할 때 분양은 장사하고. 아파트는요 그거 참요 그 짭짤하게 이것저것 참 많이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예요. 분양할 때는 분양할 때 또 피 받고요, 입주할 때 또 입주 장사 해가지고 또 집 내놓은 사람들 또 어때요? 주소 전화번호 다 따가지고요 다시 또 전세 놓고 월세 놓고 이렇게 또 하고요.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한 2년 지나고 나면 또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 또 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딱 갔더니 건물에 비가 새더라 이 말이죠. 특히 이런 보면 뭐 맨 꼭대기층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한 1년 정도는 고생을 하죠. 지붕이 만약에 한번 크랙이 가가지고 보수공사하면 그게 한꺼번에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누가 지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199를 보면 재건축이라고 나와 있나요? 근데 아파트가 이러면요 오래되고 낡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다른 건물로 신축하게 되면은 재건축하기 전에 건물의 효용하고 재건축했을 때 건물의 효용이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란다? 재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건법에서 보면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 집합건법에서 재건축하는 것하고 공법에서 배우는 재건축하고 요건이 다르단 말이죠. 이런 그것은 공법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도정법 맞죠? 거기에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우리 집합건법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요건이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이요.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보면 요즘 뭐 층간소음 많이 나오죠. 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칼부림이 나오잖아요. 그냥 칼부림하지 말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최대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게 바로 뭐냐?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죠? 각 시도에 있는 것인데요. 뭐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긴 있겠죠. 그런데 뭐 시도에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또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각 시도에 있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요 19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195페이지 보면 구분소유라고 되어 있나요? 자, 구분소유란 제1조 또는 1조 2에 규정된 건물 부분 뭐죠? 봐봐. 구분소유는 뭐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걸 빼고 나머지를 뭐란다?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기 한번 볼까요? 얘기 한번 봐봐요. 자요.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란다? 이걸 대지라고 하죠. 이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죠.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내가요 5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5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아파트 건물 내가 301호로 분양받았어. 그럼 이 5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301호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가격이다. OX. 이런 아파트 분양 받잖아요. 분양 받으면 내가 301호로 분양을 받잖아. 그럼 그 건물에 대한 가격을 5억이라고 한다. OX. 뭐르고 5억이다?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땅값하고 건물가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301호란 말이죠. 301호요. 이 301호의 가격이 5억짜리가 아니고 땅값하고 건물 가격을 합해가지고 5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분명히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5억인데 아파트 경매 나온 걸 보니까 얼마 나오냐? 2억 8천에 나왔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싸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건물만 산 사람이에요. 뭐를 사지 않는 사람이다? 땅, 대지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대지권 등기 없음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라는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고 또 B한테 가고 B가 또 C한테 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하다가 결국 아파트를 못해. 그러다 보면 이제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정지작업 해가지고 다시 건축사 또 선정해가지고 다시 건물을 짓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짓고 지으면 땅은 누가 일단 그것을 매수를 하냐? LH공사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는 건물만 짓죠. 그럼 분양을 할 때 동시에 공고가 나가더 대부분 건물은 2억 8천인데 대지는 2억 3천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그걸 보고 대지하고 건물을 같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뭘 모르니까 뭐만 받는다? 건물만 받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대지하고 건물의 어때요?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문제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법조문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이렇게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하얀 거 이걸 우리 뭐냐? 건물은 여기서요 전유 부분하고요 뭐가 있냐? 공용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죠. 건물은요. 그러면 전유 부분은 뭐냐? 이렇게 301호 이걸 실평수죠. 실평 한마디로 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전유 부분, 전적으로 소유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그것을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공용 부분은요, 말을 봐봐. 공동으로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공용은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가 있죠? 여기요.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 여기 뭐가 있어? 복도. 여기 뭐가 있어? 여기요. 여기 뭐가 있어? 계단.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공용 부분이고, 여기 옥상이요. 옥상도 공용 부분이죠. 여기 또 지붕이 있을 수 있죠. 지붕도 다 공용 부분이고요. 외벽. 겉에 벽 있죠. 외벽. 이것도 다 공용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공용 부분은 나 한 사람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구분 소유자 전체 공동 소유자는 공유.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유인 경우는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데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다? 분할할 수 없는 거 하나? 그것은 경계표라든가 담 있죠, 담.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요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담을 세웠다 이 말이죠.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 담을 분할할 수 있어요? 이거 분할 못 한단 말이죠. 두 사람의 공유인데. 또 한 가지는 뭐로 만든다?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만든다? 공용 부분 분할을 못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301호를 분양받을 때 이러면 몇 평으로 분양받죠? 30평으로 분양을 받죠. 30평으로. 그러면 실평수가 보통 몇 평이에요? 20한 4, 5평 되죠? 20한 4, 5평 되죠? 그러면 한 25평이고 여기가 공용본이 5평이다 이 말이야. 내꺼. 내게 5평 정도. 상가는 차이가 또 많이 나죠. 상가는요. 근데 아파트는 큰 차이. 아파트는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상가는 우리가 분양을 받아보면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하고요. 그다음에 어때요? 주차장으로 빠지고 계단으로 빠지고 엘리베이터 빠지고 이것저것 다 빠지면 실제로 실제 분양 평수가 100평이어도 내가 실제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밖에 안 돼요? 50에서 60밖에 안 되죠. 50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고 실제 한 25평이고 여기 한 5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봐봐. 우리는 보통 아파트를 등기할 때 몇 평으로 등기하죠? 30평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30평으로 등기하는데 실제 전유 면적이죠. 이 전유 부분이 25평인데 이 5평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면적이잖아요. 이런 면적도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별도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를 하면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총 해가지고. 별도로 등기하면 35평 돼버리잖아요. 30평 속에 이 두 가지 합해서 30평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용 부분을 또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별도로 등기하면 35평이 돼버리지. 이미 30평 속에 뭐가 들어있어? 공용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30평 아파트 들어가면 실제 안에 있는 평수가 25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어디가 있어? 나머지는 등기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없잖아요. 나머지 있는 거 알려면 어디 가요? 문 열고 밖에 나가보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뭐란다? 30평 아파트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유부분 공용. 근데 이 공용 부분은 또 구조상 또는요 당연한 공용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잠깐 해봐.
규약이란 것은 뭐죠? 규약은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이란 말은 서로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게 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용 부분이어도 규약 공용 부분은 뭐가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계약이란 말은 똑같고,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규약 공용 부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관리사무소라든가, 또는 우리 보면 요즘 이제 아파트 새로 짓는데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조그만 헬스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독서실도 있고요.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놈이요? 그걸요? 자기 것이냐? 담보로 잡고 대출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등기부에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는 소유권에 가는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죠. 어떤 놈이 자기 것이냐?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갑구를 안 두는 거예요. 어떤 놈이요? 남모리 가가지고 등기소를 가져가가지고 도처당 잡고 돈 빌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걸 안 되니까 을구를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는 하긴 하는데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아니 갑구가 있어야 팔아먹고 뭐죠? 을구가 있어야 저당을 잡을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은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이것은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규약 공용 부분은 공용인데 규약이란 말은 반드시 규약이란 말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구조상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은 반드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뭐로 본다? 그것은 30평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을 구조상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301호를 사용하려면 301호만 건물만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주변에 땅도 이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대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그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것을 뭐란다?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대지 사용권은 집합건물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라고 해서 뭐냐? 우리가 봐봐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전유 부분하고 분리를 못하게 하는 거. 분리를 못하게. 만약에 이게요 대지권 등기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처럼 뭐가 되냐? 건물주하고 땅 주인하고 달라질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301호 출입금지 가처분 해가지고 신청하죠. 못 가게.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은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픈 수가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만 팔아가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문에는 또 뭐냐? 이런 사람한테 너 집 팔고 나가. 또 이런 법조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한다? 대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지는 대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처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하고 건물주하고 땅 주인하고 서로가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분리 처분을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 분리 처분을 못하죠? 등기법 배웠잖아요. 국내 최강 구갑성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대지권 등기라면 분리 처분이 못해요?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등기 보면 301호에 표제부가 있고 표제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이건 아파트죠.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죠. 그러면 아파트는 건물이에요, 대지예요? 건물이죠. 그럼 등기를 건물 등기부에 해야 돼요, 대지 등기부에 해야 돼요?
건물 등기부 해야 되죠.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파트 건물의 표제부는 건물에 관한 사항만 기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땅에 관한 것은 어디다 등기해야 돼요? 토지 등기부에다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다 들어봤죠? 오늘요, 아파트 등기부 표제부 301호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무슨 등기를 해요? 무슨 등기를 해?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대지권. 대지권이 뭐예요? 땅에 관한 거죠. 땅에 관한 것은 어디다 해야지 원칙이에요? 토지 등기부에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디 등기부에다 했어요? 건물 등기부에다 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등기부가 돼 있죠? 301호요. 그럼 여기 이제 또 갑구란 게 있죠. 갑구. 그럼 갑구는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여기 1번이요. 1번 A였어요. 2번 B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A가 B로 팔았단 말이죠. B가 건물을 사는 것은 갑구가 움직이죠. 등기부가. 소유자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것은 갑구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갑구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등기부가 갑구만 B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표제부도 다 B한테 온단 말이죠. 그럼 B가요, 그 등기부를 딱 받아가지고 딱 봤더니 아니 자기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땅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는 뭐만 샀는데 건물만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까지 따라왔어요? 땅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면 땅도 같이 오고 건물을 팔면 뭐도 같이 판다? 땅도 같이 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등기가 한번 딱 돼버리면 땅하고 건물은 분리해서 처분할래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같이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 301호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절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대지권 등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대지 사용권은 주로 뭐가 있죠? 대지 사용권은 우리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뭐죠?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 뭐 때문에 되문이죠? 아니 자기가 땅 소유자니까 건물을 짓겠죠. 남의 땅을 빌려 살 수도 있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진 원래 대지 사용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대지권 등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하고 대지 땅 소유자가 서로가 분리될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 분리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건물 소유자는 땅을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시냐? 거기 한번 봐봐요. 구조상, 유형상, 노임상 이것은 뭐냐? 봐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1층 건물 있죠? 1층 건물이 이렇게 있어.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인데 의리어 이것을 중축을 했어. 중축을 했어. 중축했는데요. 이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독립성. 그럼 구조적으로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벽으로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고요. 이용도 독립. 그러니까 이거를요. 원래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뭐냐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냐? 교수실 한번 봐봐. 여러분 교수실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올 때도 어디를 통해서 나와? 사무실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교수실은 분명히 사무실하고 벽으로 어떻게 돼 있어? 벽으로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독립성이 있는데 이용하는 것이 독립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우리 학원 강의실은요 사무실하고도 독립돼 있죠. 벽으로. 이용하는 것도 어때요? 별도로 문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실 건물은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교수실은요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것을 이제 구조적 영상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분 소유 의사가 있느냐?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구분 소유 의사가 뭐냐 이 말이지.
우리 봐봐요. 이게 이제 100평이에요. 이게 지금 60평이에요. 증축을 했더니. 그럼 건물이 지금 독립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여기도 별도로 빌라차 뭐죠? 다세대 주택처럼 별도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갑인데 나중에 내가 1년 뒤에 건물 짓고 나서 1년 뒤에 증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건물을 하나의 건물 하고 싶어. 하나의 건물. 자 봐봐요. 처음에요. 이게요. 1번 몇 평이었죠? 100평이죠. 그런데 내가요. 2번 그래가지고 160평 이렇게요. 이걸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 표시를 변경했잖아요. 지금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요. 처음에 얼마가 있었죠? 1번 100평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다 또 등기부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요 60평 이렇게 등기부 또 만든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1번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건물을 몇 개로 본 것이다? 건물을 한 개로 본 거예요. 100평에다가 60평 중축해서 16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을 한 개로 본 거예요? 두 개로 본 거예요? 전체가 160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건물을 한 개로 보죠. 이걸 표시를 변경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100평짜리 하나 있고 60평짜리 하나가 있죠. 건물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왜 두 개인데 등기부가 왜 두 개지? 왜 두 개죠? 그럼요 뭘 얘기하면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첫걸음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몇 개 등기가 있어야 돼? 한 개의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부가 두 개 있다는 것은 물건이 몇 개라는 것이다? 두 개니까 뭐죠? 등기부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왜 등기부가 한 개예요? 1부동산 1등기 아니에요. 알겠죠? 이 전체가 한 개니까 등기부가 한 개 있겠죠.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등기하려고 했으면 등기부가 한 개 있겠어요? 하나 더 있겠어요? 하나 더 있겠죠. 그것을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30평이 60평이잖아요. 건물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20평짜리로 3개로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의 일부를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건물의 일부를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할 수 없냐면 우리는 뭐라고 했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니까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라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다가 등기를 못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 토지의 일부라든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뭐를 할 수 없다?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집합건법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진행하는데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증축을 했어. 그런데 그 증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어.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아파트처럼 연립주택처럼 등기부를 여러 개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을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본다는 말이고, 만약에 등기부를 두 개를 만들었다? 그럼 두 개를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구분 소유로 만들려면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그것을 등기를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빌라 분양 봐봐. 아파트라든가 빌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빌라요. 연립이죠. 이 빌라 분양을 하잖아요. 연립 분양을 하죠. 이 분양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아파트는 한 개인이 소유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분양 목적이에요. 아파트는 처음부터 분양 목적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죠. 뭐라고 바뀌었냐? 원칙적으로는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마쳐야 아파트가 된다. 옛날까지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2014년에 대법원 판례가 전원 합의체로 바뀌면서 처음부터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분양 목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건축 허가서를 제출할 때 처음부터 분양 목적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건물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건물 지면서는 자기 혼자 다가구 주택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분양으로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처럼 꾸밀려고 한단 말이죠. 나중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해서 광고를 나갈 때 이것은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분양을 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럼 이 사람은 건물을 한 개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개로 만든다는 말이죠. 그 속에서 원래는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고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이것은 아파트가 되는데, 알겠죠? 이런 경우는 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광고가 이렇게 나갔을 때는 건물이 완공되기만 하면 건물이 완공되기만 하면은 아직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전이나,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만들기 전이다? 그럼 아직 등기도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등기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판례가요,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것은요,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물 자체가 완공되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연속 우리 시험에요 3번이나 나온 판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봐봐요. 1번이요. 일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일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줄고, 그 다음에 195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일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의 객존에는 줄고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건 내가 지금 조금 써놨죠?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각 구분이 건물의 구성 부분인 바닥이나 천장이나 벽, 출입문 등에 의해서 다른 건물하고 차단돼 있어. 이런 봐봐요. 우리 학원이요. 학원 보면 저 벽하고 문을 통해 가지고 사무실하고 교수실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분리가 돼 있죠. 그걸 뭐란다? 구조상 독립성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지금 뭐가 돼 있어?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용을 한다. 이용이라는 것은 해당 법인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의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도 하나의 상가로서 학원의 이용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설정 행위요. 구분 행위는 뭐냐?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의 변경을 감이 없이 법률 관념상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존에는 그 다음에 줄고 일종의 법률 행위이다. 그 다음에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줄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 이런 봐봐. 지금 봐봐. 여러분, 우리가 독립이란 말이 있죠. 구분한다. 그럼 구분한다 말을 봐봐요. 지금 이렇게요. 구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진 건 정확히 구분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아파트처럼 건물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도 닭장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칸막이 해가지고 분양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닭장처럼 칸막이 해가지고,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하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건물의 물리적 형질 변경을 감이 없이. 그러니까요, 독립이라고 해가지고 101호하고 102호 이렇게 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건물을 가만히 놔두면서, 알겠죠? 그래서 놔두면서 이 말이죠. 법률 관념상으로 별개의 소유권의 객존을 여는 일종의 법률행위다. 구분 의사가 어떻게 표시하면 돼? 객관적이요. 객관적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분양 강구한다. 분양 강구한단 말이 뭐죠? 이걸 따로따로 처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또는 뭐다? 처음부터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아파트를 처음부터 짓는다는 뜻이 뭐예요? 나는 이것을 분양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파트를 A라는 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세상에 그것이요? 자기 혼자서 쓰려고 아파트 짓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에 2번은요.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맞춰진 등기를 중축한 건물의 현황에 맞춰 일동의 건물로서 중축으로 인한 가로 묶어봐 건물 표시 등기. 아까 말했죠. 100평인데 몇 평을 증축을 했다. 몇 평을? 60평을 증축해서 100평, 60평 이렇게 등기부를 2개 든 것이 아니고 등기부를 몇 개만 뒀다? 160 이렇게 160. 그러면 이것은 건물을 몇 개로 하려고 하는 의사다? 한 개로 하려고 하는 의사다 이 말이죠. 자, 등기 여부 있죠.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그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하는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뭐가 되면 완성,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뭐가 됐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럼 두 번째 줄 가로 묶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 동그라미,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 동그라미,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등록이나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알겠죠? 그 시점에서 뭐가 성립한다?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구분 소유가 뭐란다? 성립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되기만 하면, 아직 대장 만들어지지 않았어, 등기부가 아직 없어, 그래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4번을 잘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구성 요소는 전유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전유 부분 뭐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무슨 말이죠? 내 거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죠? 실평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인지 공용인지 여부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당해 건물에 대한 줄고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건물 이렇게 딱 지면서 건물 지면서 이렇게 하죠. 여기 이렇게 분양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는 여기로 노인정을 쓰고요, 하나는 독서실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러면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무슨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다 전유 부분이고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다?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그런데 봐봐요. 여기다가 노인정 만들어놨더니 내가 왜 노인이냐 하면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여기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사용해가지고 돈 버는 게 낫잖아요. 먼저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요 소유하라고 사라고 했다 이 말이죠. 팔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공용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등록할 때를 기준으로 하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이것은 뭐로 되어 있다?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죠. 중간에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아파트하고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전유 부분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있으면 우리가 보는데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알겠죠?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해. 그래서 뭐로 바꾼다? 전유 부분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받아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그건 절차가 나와. 알겠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중요한 말은 전유인지 공용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다르게 변했다 할지라도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노인정인데 이것을 누군가가 임대를 해가지고 전설을 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공용 부분은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우리는 건물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전유 부분이 아닌 것을 무슨 부분이라고 그래?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 아닌 것을 무슨 부분이라고 그래?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그럼 한번 봐봐요. 공용 부분은 뭐냐? 공용 부분은 두 번째 줄,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원이나 일부에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는 들어가지 않는다? 전유 부분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2번 한번 봐봐. 공용 부분이란 그 다음에 줄거 전유 부분 외, 딱 거기 전유 부분 빼고 이 말이죠. 전유 부분 외, 그것을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죠? 맨 끝에 뭐라 나왔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줄거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등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뭐가 필요 없어?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자요 3번은요 제1조 또는 제1조 2에 규정된 건물 부분과 부속 건물은 규약 줄거 규약, 공정증서 줄거
공용 부분. 그래서 규약은 뭐죠? 규약. 어떤 약속에 의해서 공용 부분을 할 수 있죠. 그것을 뭐란다? 규약. 여러분 규약이라는 건 뭐죠? 계약이란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맨 끝에 등기를 하여야. 그런데 등기하는데 갑구나 을구로 두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죠? 뭐만 둔다? 표, 제, 부만 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대지 봐봐. 대지 있는데요. 대지는 여러분요 2번 봐봐.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대지 사용권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건물만 딸랑 산 사람이 그랬죠. 건물만 딸랑 산 사람 알겠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 즉 대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자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뭐란다? 너 건물 철거하느니 그 집 사용하지 못하느니 나한테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죠? 시가로 뭐를 하라고? 매도하라고.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매도 거기만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대지예요. 이렇게 을하고 공유하고 있는 땅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건물이 있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대지를 공유하는데요.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공유물로 분할해봐. 공유물로 분할해봐. 둘이 분할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은요 자기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건물 철거라 가고 을도 자기 땅 위에 있는 사람 건물 철거라 가면 결국 건물 철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어. 이미. 그럴 때는 이 땅을 두 사람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할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3번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나와 있어요? 자 1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줄거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해. 용도. 그런데요 민법은요 지분의 비율로 사용을 해. 여기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용도. 이런 봐봐 여기. 지금 여기가 건물이 몇 층이죠? 1, 2, 3, 4층이죠? 4층인데요 여러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여러분요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봐. 지분의 비율로. 그러면요 지금 적어도 4층에다가 16가구 있는데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있다만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지발가락 하나 딛고 있어야죠. 지분의 비율로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엘리베이터가 내 지분의 비율이 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을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이 아니고 용도.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로, 계단은 계단의 용도로, 복도는 복도의 용도로 대로 사용하는 거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다? 지분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섞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뭘 한다? 용도. 이렇게 용도에 따라 거기를 줄거야죠. 2번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줄거. 앞에 지분 줄거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줄거. 그런데 민법상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요 집합 건물에서 지분은요 면적 비율이 한번 봐요. 여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아파트는 다 평수가 다 똑같잖아요. 보통이 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강남 같은 데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광남거리인데 거기 구룡마을 거기에서의 그 건물은 어떻게 하냐? 여기 밑에다가요 임대 아파트 두 칸 주겠다는 거예요. 20평짜리죠. 20평으로 임대 아파트.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요 일반 분양 해가지고 30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40평으로 일반 분양. 그 다음 노후자층을 해가지고 몇 평이요? 80평씩 하죠. 80평. 여기 80평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 그 고급 빌라 또 분양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맨 위에는 다시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한다 이 말이죠. 100으로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각각 층마다 이렇게 다르게끔 해가지고 이제 박원순이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대고 보면 뭐 하겠어요? 자기의 자존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기어 나온 인간들은, 알겠죠? 어디에서 기어 나온지 모르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아파트에서 기어 나오는지, 펜트하우스 기어 나오는지 다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튼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구룡마을이 개발을 할 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각 층마다 면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뭐냐? 20평이 지분을 1로 봐. 1로. 20평을. 그러면 40평은 지분이 얼마다? 2. 80평은 4. 100평은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비율에 따른 것을 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 건물에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것이에요. 알죠? 근데 우리 민법상의 지분은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말이 다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공용 부분 줄고요. 아까 말했죠? 5평이요. 전유 부분 줄고요. 25평이요. 그러면 전체에서 몇 평짜리죠? 30평 아파트죠. 그러니까 30평 아파트를 처분하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요, 같이 처분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공용 부분하고요, 전유 부분은요, 따로따로 처분할래야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5평이죠. 별도로 처분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공용 부분의 변경 박스에 5번. 6번 봐봐요. 공용 부분의 관리 박스에 관리하고요, 변경하고 다른 말이죠. 여러분, 관리는 뭐요?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관리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줄 봐봐. 통상의 집회결의 줄거 봐요. 통상적인 집회결의한 것은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 및 의결권의 가반수예요. 의결권 동그라미예요. 의결권 동그라미. 의결권의 가반수, 의결권 동그라미 했어요? 네. 거기다 써. 지분의 비율이에요. 지분의 비율. 이런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런 보통은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파트 평수가 다 똑같죠. 아파트 보통은 아파트 평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명씩 나오면 문제가 안 되죠.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아파트 평수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평수가 다른데 똑같이 한 표씩을 주면 되겠어요? 100평짜리한테도 뭐죠?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단 말이죠. 100평한테도 한 표를 주고 20평한테도 한 표를 줘봐. 그럼 되겠냐고.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권리는 내가 부담하는 부담에 비례하는 거예요. 부담. 그러니까 내가요, 관리비를요, 이 사람 얼마 내죠? 관리비를 20만 원 내죠. 이 사람은 관리비 얼마 내요? 100만 원 내잖아요. 내가 비용을 더 많이 내죠. 비용을 많이 내면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할 때 어떻게 한다? 각 집에서 구분소유자, 각 방마다 집마다 한 표씩 일단 줘. 구분소유자, 소유권한테 한 표씩 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면적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같으면 줄 필요가 없죠. 면적이 다를 수 있겠죠. 다르면 또 뭐다? 그걸 의결권이라고 그래.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뭐죠? 20평이 지분이 1이죠. 그럼 20평한테는 또 의결권 또 한 표를 줘. 그럼 여기 100평짜리는요, 별도로 몇 표를 줘? 5표를 준다, 이 말이죠. 그래야 투표를 하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분 소유자의 얼마, 의결권의 얼마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의 면적이 다 같아야 틀려요. 대부분이 같은 동은 다 같잖아요. 같은 동은요. 그래서 같은 동은 다 같을 때는 그때는 의결권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구분 소유자들한테 각각 한 표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자, 그다음 5번 봐봐요. 공용 부분의 변경 동그라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뭐를요? 노인정을요, 일반 분양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뭐죠? 노인정은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변경은 관리단 집회 줄고요. 그럼 아까 내가 관리단은 뭐죠? 아파트 주민 전원이 모여 있는 것을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아파트 주민들 모여 안 모여? 못 모이죠? 그걸 뭐란다? 그래서 써봐.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이퀄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써봐.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 있는 데죠? 그 입주자 대표회의 이 말이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의결권의 얼마? 4분의 3.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제 4분의 3이 모두 몇 번 나오냐? 5번이 나와. 5번이. 5번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가 나왔어. 뭐가 나왔다? 이게 지금 15조인데 공용 부분의 변경이에요.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렇게. 알겠죠? 공용 부분의 변경 얼마? 4분의 3. 그런데 계량 동그라미, 계량 두 번째 줄 끝에 계량, 공용 부분을 계량,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거기 가로놓고 봐. 드는 것 그러면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그런데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아닐 경우 가로놓고 아닐 경우 그때는 과반수로 결정하면 돼. 과반수로.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한번 봐봐요. 보존이죠. 이런 보존이란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 내가 우리 집 아파트가 있는데 요즘은요, 지금 이런 보면은 저도요, 저기 다른 아파트에 지금 주차를 시켜놓고 왔는데요, 다른 데 여기는 보통 이제 주차를 막지 않으면요, 다른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가 가죠. 그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그 아파트를 샀는데요, 외부인이 와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원칙적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 그것을 보존이라고 그래. 나가라. 차 이거 주차하면 안 돼요? 차 빼주세요. 이렇게. 그걸 보존이란 말이죠. 그 보존을 누가 하는가 이 말이죠. 누가 한다? 줄거 각 공유자. 각 공유자. 그럼 보존이란 말이 뭐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냐? 기억. 보존행위의 내용은 사실상의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줄거요, 지분 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포함. 방해, 배제, 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 소유자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니은 줄거 박스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그거는 못해요. 보존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만약에 이런 말이죠. 입주자 대표가요, 누군가가 차를 사려고 내가 입주자 대표인데 차 빼시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격으로 해야 된다? 아파트 주민의 자격으로. 그걸 각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의 자격으로 차 빼라고 해야지, 내가 입주자 대표 회장인데 차 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봐봐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 승계는 뭐죠? 아파트 양수인이요. 아파트를 산 사람이요. 자,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뭘 봐야 되냐? 되게 간단한데, 그럼요, 여기 봐봐요. 아파트 이름 관리비 혹시 봤어요? 관리비 내역상 봤어요? 관리비 보면 여기가 301호죠. 301호 관리비를 딱 보면요, 여기가 세 단계로 나누죠. 세 단계로요. 여기 뭐냐? 연체료가 있어요. 여러분, 연체료가 뭐죠? 관리비 낼 때 안 내면은 뭐 1%인가 해가지고 얼마? 뭐 1,200원 이렇게 푼다.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공용 부분이요. 그럼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뭐죠?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데 대한 관리비고요. 여기 전유 부분이요, 301호에 대한 것이 또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은 관리비가 아니죠. 전유 부분은 누가 내야 되는 거죠? 갑이 내야 되는 거죠. 여기 뭐가 있다? 전기세 하고요, 전기세, 수도세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관리비에서 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전기세, 수도세 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세, 수도세 안 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끊어버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요, 전기세, 수도세를 넣어 어떻게 한다? 여긴 전유 보내가지고 이건 갑이 내야 될 거잖아요. 이건 뭐죠? 이건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게 등켜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내야 되지만 이건 관리비죠. 그런데 이건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301호를 갑이요, 이런 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내지 않는 관리비를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을이. 그러면요, 이건 그러면 갑은 그럼 안 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을이 돈을 갚고 갑한테 쫓아가가지고 아작을 내는 거예요. 조리를 트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그러니까 결국 갑이라는 사람이 관리비 안 내고 집 팔죠. 그럼 원래 이 돈 누가 갚아야 되죠? 갑이 갚아야 되죠. 그런데 편의상으로 일단 너가 책임을 지라 이 말이죠. 너가 이사 들어오려면 관리비 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너가 책임을 지고 다시 갑한테 가서 받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체납 관리비라고 그래. 이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전유 부분 301호에 관한 전기세나 수도세는 아무리 갑이 안 내고 을한테 팔았다 할지라도 을이 여기까지 책임지지 않아. 이건 갑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 어떤 것만 책임진다?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니까. 연체료는요, 그것은 손해배상과 똑같으니까 책임을 안 져.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 연체료 세 가지가 있는데, 승계가 되는 것은 오직 어느 것뿐이다? 뭐죠? 어느 것?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이 을이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돈을 갚았어. 그럼 을은 누구한테 그 돈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갑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특별승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1번 기억,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줄거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 그 다음 바로 옆에요.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1번 2번도 중요해. 니은도 연체료 맨 끝에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계 안 된다 이 말이죠. 승계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죠? 이런 거죠. 봐봐. 아까 내가 말했죠. 이 관리비 이거 안 낸 거 이거 원래 누가 책임져야 돼? 갑이 책임지는데 울도 책임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다 책임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금 닐 디귿 봐봐. 디귿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원래는 갑이 책임지는데 갑이 책임 안 지면 을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그걸 책임져서 돈을 갚는다. 그럼 을은 누구한테 쫓아가서 갑에게 쫓아가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중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8번에는 기억하고 니은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9번은 뭐냐? 전유법인에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을 때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 말을 봐봐.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안에서 배우고 있긴 한데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게 봐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자, 이게요. 지금요. 401호죠. 401호. 401호 외벽이요. 금이 갔어. 크랙이 갔어. 외벽이요. 수리하는데 1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이요. 외벽에 금이 갔는데요. 그러면 이 금은 아파트 전체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401호에 하자가 있다가 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아파트 전체에 있다. 왜요? 그럼요. 이 아파트 아까 얘기했죠? 외벽하고 옥상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복도하고 계단하고 이것은 공용 부분이다. 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읽냐 봐봐. 전유부부에 속하는 즉 401호가 속하는 이 말이죠. 일동의 건물 줄고 일동의 건물이니까 전유부분이에요, 공용부분이에요? 공용부분이죠. 일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줄고 어디에 있는 것이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공용 부분에 추정해.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은 401호의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죠?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 신축한 아파트, 알겠죠? 거기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 존재한다? 공용 부분이지. 여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전유 부분. 그래서 시험에 3번 정도 나왔는데 한 번은 공용 부분에 존재한다, 한 번은 전유 부분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동의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이죠. 일동 건물 전체의 보존이나 설치의 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 401호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전부가 책임진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하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대지 사용권부터는 여기 이제 첫 시간이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그런데 대지 사용권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부터는 대지 사용권하고 여기 뒤에서부터는 사실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할게요.